돈이 모이고 지식이 모이는 동공책공의 이상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바로 일과 사랑의 기술. 이 책의 부제를 보시면 일하는 커플이 성공하는 법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책인데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선을 볼 때 요즘은 남성들이나 여성들이나 전부 다 맞벌이를 할 수 있는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하고 싶어 한답니다. 맞벌이 부부의 통계를 보게 되면 전 연령대에서 맞벌이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계속 다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여성들이 자아실현 욕구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사회 참여를 하고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나가려고 하는 이런 자아실현 욕구가 커졌다는 것. 그 다음에 정부나 사회 단체에서도 여성들의 육아 환경, 아니 더 나아가서 남성들의 육아 환경이죠. 부부들이 같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대로, 그리고 그 시대가 이미 와 있죠. 그런 식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또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적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 도시화가 많이 진전이 되고 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다 보게 되면 이 생활비가 많이 듭니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집값도 비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적 문제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서점에 가서 책을 보시면 일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어떻게 일과 사랑과 관계에서 균형을 맞춰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사회 제도 차원에서만 다루고 있지, 두 부부가 어떤 식으로 같이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 책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제니퍼 패트리글리에리, 이름이 좀 어렵죠?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 교수입니다.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은 매우 유명한 유럽의 스위스의 IMD 경영대학원과 더불어서 세계적인 MBA 과정인데 여기에 교수로 있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도 자기가 맞벌이를 하고 있고요, 남편이랑 같이. 그래서 이 책은 보게 되면 경영의 관점에서 일과 사랑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고, 또 재미난 게 일과 사랑의 기술입니다. 사랑에 관한 책 중에 매우 유명한 통찰을 담고 있는 책이 에리 프롬, 정신 분석학자자 문화비평가였죠.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읽었던 책인데, The Art of Love. 근데 영어 원제가 러브가 아닙니다. The Art of Loving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과정에 관한 행위의 기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어떤 절대값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일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기술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 MBA 경영대학 교수답게 효율적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기술을 써서 나갈 수 있을까를 다루고 있는 거죠. 이 책의 저자는 일하는 커플들이 3번의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환기는 어떤 거냐면, 각자 독립적인 삶과 커리어를 살다가 이제 합치는 거죠. 이게 결혼이든 동거의 형태든. 근데 이건 뭐냐면은 개별적인 존재에서 상호 의존적인 결합된 삶의 단위를 공동으로 꾸려나가야 되는 이런 과제가 생기는데,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1 더하기 1의 개념으로 바라봅니다. 1 더하기 1이 2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저자의 생각이죠.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는 도저히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새로운 과제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게 뭐죠? 당연히 첫 아이의 출산입니다. 이때 양육을 둘러싼 갈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싸운다는 뜻이 아니라 아이가 밤에 안 자고 보채면
정말 맞벌이 부부들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여성의 문제일까요? 남성의 문제일까요? 둘이 같이 풀어야 될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또 한 사람이 자기의 꿈을 찾아서 이직을 합니다. 이직을 할 때 또 삶의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 전환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전환기는 저자는 상호적 개별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문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상대편의 요구와 기대에 순응하는 삶에서 일과 사람, 관계에서 자신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되는 과제가 있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전환기에서는 독립적인 논조가 결합을 하면서 상호 공통의 과제가 등장했는데 두 번째 전환기에서는 계속 이 관계가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죠. 아이를 키우고, 그죠? 또 병든 부양해야 되는 노부모가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문제로 풀어나가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 내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자는 두 번째 전환기에서는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려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제작하는 콘텐츠가 어디서 제작하는 거죠?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서 제작하는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환기가 바로 은퇴를 전후로 한, 퇴직을 전후로 한 시기에 오는 전환기이기 때문에 세 번째 전환기를 여러분들과 더 많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세 번째 전환기를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취를 토대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있는 시기. 그러니까 이 시기는 과거의 성취를 토대로 해서 직업적으로는 인생의 정점에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서서히 독립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부모로부터 분리해서 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이 과정이 해방감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저자는 이 시기에는 새로운 도화선, 새로운 과제를 촉발하는 도화선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전환기에서 역할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를 합니다. 역할. 예를 들어서 나의 아이가, 나의 자녀가 분갈에서 나가거나 집을 나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된 부양자의 역할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역할 상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공허한 정체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책에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자녀가 독립을 했는데 두 부부가 커플 둘 다 일을 했으니까 열심히 해서 다 자리 잡은 사람입니다. 경제력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전문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완벽한, 아이들도 다 대학을 갔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딱 들으면서 마음이 좀 먹먹해졌는데, 여보, 난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 이런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과제가 등장을 하는 거죠. 실제 미국에서는요, 90년대 이후부터 이혼율이요, 50대 들어서 2배로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상실감. 자신의 역할 변화에 따른 상실감. 일본에서는 이걸 두고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표현도 쓰죠. 그 자녀들의 양육에 너무 열심히 살았던 여성들이 자녀가 떠나자마자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공허함에 빠지는 거죠. 해방감이 아니라. 한편에서는 이제 자녀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니까 새로운 자기 인생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 기대감 중에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막 새로운 일을 해야지. 뭐도 있겠습니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 새로운 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서로 같이 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이 되면
아까 그 성공적인 그 전문직 부부의 얘기처럼 여보, 난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 이것이 깊어지게 되면 이런 새로운 기대감, 또 그것의 반대편에 있는 상실감 때문에 서로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전환기, 퇴직을 전후로 하는 시기에 일하는 커플들은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느냐. 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핵심 과제는 재창조 과정이다. 새롭게 모든 것을 창조해야 된다. 또 이런 표현도 씁니다. 낡은 자기를 애도하고,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분한테 애도를 하죠. 새로운 자기를 환영하는 여행이 되어야 된다. 그럼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그 대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플이 어떤 경로를 따라 제3전환기에 닿았든,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어떤 단계에 있든, 가령 새로 시작된 사랑이든 결혼 30년 차이든, 이제 나는 누구일까? 이제 나는 누구일까를 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많은 분들이 사실 이걸 물어보거든요. 나는 누구지?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빠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난 어디 갔지? 근데 저자는 재미나게 이제 나는 누구일까를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3전환기의 커플들은 반드시 함께 이제 우리는 누구일까를 물어야 돼.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같이 일하는 커플이 제3전환기에서 수행해야 될 발달 과제이다. 여러분들 그 영어 표현에 게러지 인, 게러지 아웃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건데, 좋은 답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을 넣어야 됩니다. 제3전환기에 나는 누구인가를 자기로 회귀해서는 안 되고, 이 책의 저자는 우리는 누구인가를 라는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자기가 한 몇백 명의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일하는 커플들을 만나봤는데, 그들이 제3전환기에도 소프트 랜딩을 하고 하드 랜딩이 아니라 그 다음에 좋은 관계를 통해서 재창조해 나가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징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사랑? 예, 물론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존중? 있어야 되죠. 근데 방법론적으로 저자가 본 것은 공통의 취미입니다. 공통의 취미. 또 저자는 아이들이 집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공통의 취미를 만나는 게 좋다. 또 이 사람이 얘기하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관찰과 분석 중에 하나인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강력한 수단은 무엇일까? 돈? 뭐 사랑? 물론 이런 것도 있어야 되죠. 예, 정답은 바로 친절입니다. 친절. 이게 부부간에도 친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친절할 때 그 관계가 서로 존중되고 재창조할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희 연구소에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맞벌이 부부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연구라든가 이 조언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회가 되지 않았느냐. 너무 이제 이것을 그 어떤 사회적인 차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측면으로 보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이 부부 둘이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친절과 뭐 공통의 취미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지 될지, 뭐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좀 한국 사회가 좀 많이 연구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실증적인 조사도 이루어져서 많은 부분들이 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회적인 인프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저보다도 더 뛰어난 전문가분들께서 좀 많이 연구도 해주시고 책도 내주시고 또 보고서도 만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그 맞벌이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새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이제 그 가구에 살아가는 단위인 가구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적응해야 됩니다. 강한 자는 힘이 세거나 근육이 많은 존재가 아니라 적응하는 존재라는 말처럼 우리도 새로운 변화에 여러분들께서 적응하길 잘 바라시면서 오늘 양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실 거죠? 네,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